15분 식사 멘토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엔 바디 프로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고강도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서 몸을 가꾼 후에 모델처럼 멋진 사진을 촬영하는 바디 프로필이 인기예요. 성취감과 자기 만족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디 프로필 촬영 이후에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 요요 현상, 생리 중단뿐 아니라 강박관념, 초조함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는 쉽고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체중도 늘어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프로필에 도전했던 분들의 식단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식단입니다. 1일 8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는데 단백질을 주로 닭가슴살, 계란으로 구성했고요. 탄수화물을 줄인 형태의 식단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로 구성했고 탄수화물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아침과 점심엔 탄수화물을 포함시켰고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식단과 마찬가지로 국물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난한 식단이라 생각되는데요. 단백질이 주로 닭가슴살과 계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푸른 생선도 2번 정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볶은 조리법이 많았던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B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하루 4끼를 섭취하는 식단이에요. 이 경우엔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정해놓고 그것만 섭취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바나나 1개, 고구마 100g이나 단호박 100g, 현미밥 100g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닭가슴살 100g, 우둔살 100g, 계란 흰자 5개 중 역시 돌아가면서 먹고요. 지방은 아몬드 15알 혹은 스트링치즈 1개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먹는 거고요.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나 사과 100g, 제로콜라, 곤약 젤리 등 중에서 선택해서 먹게 됩니다. 샐러드는 거의 몇 끼마다 먹었고요. 중간에 허기질 때는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식단이었어요. 이 식단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샐러드를 몇 끼 드셨다는 부분과 지방으로 아몬드를 챙겨 드셨다는 점이에요. 다이어트 시 지방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C 식단입니다. 1일 1000에서 1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했고요. 다른 식단과 비슷하게 단백질은 주로 닭 가슴살, 계란 흰자, 프로틴 음료로 섭취를 했고 탄수화물은 찐 고구마, 찐 단호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최소화되어 있네요. 이 식단은 자극적인 양념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트륨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과다 섭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만 싱거워도 맛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중에 싱겁게 먹는 습관을 형성하면 나중에도 일반 음식이 굉장히 짜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한 것도 좋았어요. 찐 고구마의 GI 여러분들 아시죠? 당 지수. 네, GI는 40인데 반해서 군 고구마의 GI는 쌀밥이나 흰빵과 비슷한 수준인 80까지 올라갑니다. 식단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즐겁다기보다는 견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전체적인 식단은 괜찮았지만 문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원하는 몸매를 가꾸려다 보니까 욕심과 초조함이 생기게 되고요.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동안만 어떻게든 참자라는 생각으로 견디다가 끝나면 보상이라도 받듯이 다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168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명 중에 1명만이 1년 뒤에 실제 감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즉 7명 중에 6명은 감량이 되지 않았거나 감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는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식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억지로 참고 견딘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만 참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식습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고 고쳐나가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때 샐러드를 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안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샐러드는 그 자체가 칼로리가 작다,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 자연스럽게 폭식이나 과식을 예방하는 작용도 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식사 전에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를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식전에 샐러드를 먹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가끔은 매콤하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어지고 빵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도 먹고 싶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빔면 같이 매콤 새콤한 것이 먹고 싶어질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 참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어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대신 비빔면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한 그릇 먹은 후에 먹도록 합니다. 혹은 야채쌈을 듬뿍 준비해서요. 비빔면을 쌈 싸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또한 빵이 먹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빵을 드시기 전에 샐러드 한 그릇을 먼저 먹은 후에 빵을 먹거나 빵 사이에 토마토나 상추, 오이 같은 것들을 듬뿍 넣어서 먹는 방법과 같이 채소를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다이어트 기간 중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식재료를 제한적으로 드시던 경향이 있었어요. 즉, 단백질은 주로 닭가슴살이나 계란 이런 식으로 식재료나 메뉴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간 동안이라면 괜찮지만 다이어트가 길어진다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식품 교환표라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품 교환표는 식품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6가지 식품군으로 묶어 나온 표거든요. 여기에서 6가지 식품군이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을 말하는데요. 같은 군 내에서는 자유롭게 바꿔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계란 대신에 가자미나 동태, 오징어, 북어, 새우, 두부 중에서 하나로 바꿔서 드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탄수화물도 주로 고구마, 단호박 등만 이용을 하시는데 잡곡밥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밥을 해서 냉동해 놓고 식사 때마다 렌즈에 데워서 드시면 식감도 매우 우수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기간 동안만 참고 견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식습관을 다이어트 기간 중에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분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은 전체 열량의 약 15에서 30%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지방이에요. 또한 좋은 지방은 위에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당지수 GI가 높은 식품과 37g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었을 경우 식후 혈당치 상승이 크게 억제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식단에 올리브 오일, 아몬드, 아보카도 등을 포함시키면 좋고요. 샐러드를 만들 때에도 각종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와 아몬드를 넣고 소스 대신 올리브오일로 마무리해서 드시면 좋겠죠. 네 번째, 운동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사진 촬영을 마친 이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열량 소모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평소에도 출퇴근 시 걷기 외에 점심 먹고 가볍게 걷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운동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감량 속도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즉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줄여도 자꾸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몸이 기억하는 기준점을 바꿔야 하는데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체중의 약 10% 정도를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좋아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은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안 좋았던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꿔나가는 건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장애 경향이 의심된다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강남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곳 외에도 식이장애 자가진단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자가진단 후에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디 프로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